안녕하세요, 람쌍입니다. 자, 오늘은 롱보드랑 숏보드의 패들링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 이제 밥 먹다가 저는 일을 하고 저기는 식사를 하고 있는데 롱보드랑 숏보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숏보드를 타시는 분들이 약간 좀 오해하시는, 숏보드를 타시려는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냐면 숏보드는 패들링이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그런가요? 아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롱보드랑 숏보드의 패들링 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비가 다르거든요. 너비가 아마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롱보드는 너비가 넓기 때문에 한 23인치 정도 합니다. 그랬을 때 폭이 굉장히 넓죠. 이때 패들링을 깊게 집어넣고 싶은데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여자분들 조금 팔이 짧은 경우는 여기 팔꿈치까지밖에 안 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물을 젓는 약간 모션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이게 문제가 되냐? 아니, 그런 건 아니죠. 보드 위에서 흔들림이 없이 앞으로만 잘 갈 수 있다면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럼 숏보드는 무엇이 다른가? 숏보드 뭐 보드 안으로 막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물 안에서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모션이 나오게 됩니다. 숏보드는 앞이 뾰족하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뾰족하니까 엎드렸을 때 손을 움직였을 때 여기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굳이 뭐 어떻게 해야지 생각하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물을 뒤쪽으로 밀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롱보드를 타다가 숏보드를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숏보드의 부력이 익숙치 않아서 뭔가 패들링도 불편하고 막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요점은 이거예요. 적응기가 필요한 거예요. 숏보드를 처음 탔을 때 숏보드에 엎드려서 균형 감각을 익히고 약간의 동작이 있더라도 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밸런스 감각이 필요한 거지, 실제로 숏보드의 패들링이 뭐 특별하게 있어서 그거를 따로 연습해야 되는 게 아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엔 숏보드로 패들링을 꼭 파도 잡는 게 아니라 좀 자주자주 많이 한다면 얼마나 빠르게 익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파도가 조금 없는 날에도 숏보드에 올라가서 내가 좀 많이 엎드려 있고 패들링 하는 게 능숙능란해진다면 실제로 파도를 잡아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흔들림 없이 균형 감각 아주 빠르게 파도를 캐치할 수 있다는 거죠. 롱보드는 아까 우리 여기 현지 친구, 저희 인스트럭터인데 유명합니다. 이제 쪼리라고. 이 친구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이제 저랑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해서. 근데 롱보드는 조금 다른 점은 파도 잡을 때 타이밍이 전부다. 사실 패들링이 크게 필요 없다. 왜냐하면 부력도 좋고 잘 떠 있으니까 적정 경사만 맞으면 약간의 패들링으로도 잡을 수 있다. 근데 뭐 사실 그거는 저 친구 말 인용한 건데 숏보드도 똑같습니다. 숏보드도 적정 딱 그 순간에 패들링만 약간만 해준다면은 타이밍 좋으면 바로 잡을 수 있죠. 뭐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숏보드도 사실 패들링 하는데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다. 롱보드나 숏보드나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 패들의 원리는 내가 얼마만큼 많은 양의 물을 뒤로 밀어내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롱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넣을 수 있는 만큼만 넣어서 미는 거고, 숏보드도 내가 넣을 수 있는 게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넣어서 미는 거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테크닉으로 많이 밀기 위해서 내가 큰 흔들림이 보드에서 없지 않다는 가정하에는 어깨를 조금 더 집어넣어서 물을 이렇게, 어깨를 집어넣는다기보다는 팔을 조금 더 많이 깊숙이 집어넣기 위해서 또 등 근육에 이 등 근육에 힘을 받아서 당겨오면 훨씬 강하게 밀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어깨 관절이랑 삼두루만 이렇게 미는 것보다는, 그랬을 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는데 막 몸이 막 이렇게 흔들린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숏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숏보드도 만약에
이렇게 패들링을 마지막 스트로크를 빡빡빡 치고 가는데 몸이 크게 흔들려서 보드의 균형이 무너진다. 그래서 패들링에 오히려 저항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건 완전 잘못된 방법이죠. 그래서 패들링이 뭐 어떤 방법이 옳다 그르다는 없어요. 사실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보드에 큰 흔들림이 없이 안정적으로 많이 밀어낼 수 있는가, 그래서 보드의 속도를 얼마나 잘 낼 수 있는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이게 사실 가장 큰 이제 팩트입니다. 그리고 패들링 잘하면 뭐합니까? 파도를 정확한 위치에서 잡겠다는 라인업 위치와 그 파도를 보는 센스가 없다면 패들링 아무리 잘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패들링은 아주 기본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것처럼 이런 데서 마찬가지로 패들링은 이 물 위에서 우리가 이동하는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패들링 정도는 완전 뭐 전혀 부담 없고 문제 없이 숙련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고요. 발리라이프 잘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쿠데타를 다녀왔는데 스미냑에 있는 거죠. 쿠데타 갔다 왔는데 주차비가 너무 비싸요. 아니 주차비를 2만 루피씩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자동차는 5천 루피, 오토바이 2천 루피. 근데 너무 비싸. 내가 차 2대 가지고 갔는데 4만 루피 냈어요, 주차비만. 너무 비싸죠. mahal. 요즘에 또 갑자기 파도가 작아지는 시기예요. 파도가 좀 작아지면 또 애매합니다, 가기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파도의 스웨를 잘 받는 조금 발리 섬 자체에서 파도 스웨를 바라보고 조금 더 북쪽 상단이든가 아니면 아예 남쪽이든가 뭐 이런 쪽으로 가면은 파도가 작을 때에도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겠죠. 또 뭐 좋은 정보 있으면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리 라이프 너무 즐겁네요. 다음에 발리에서 보게 된다면 언제든지 인사 주세요. 저도 방긋 웃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